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어서 크다면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시댁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재주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은 뒷전이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서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사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사업하려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제가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돈을 많이 버니 좋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이전 월급쟁이였을 때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매번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자기들끼리 있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들어갈 거라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는 거라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봐.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복장 터져 죽겠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돈 잘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밖으로 얼마나 쏘다니는데 진짜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의심해봐야 된다. 남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한눈 팔게 되어 있어. 맞아. 내가 봐도 여자 생긴 것 같더라고. 여자 생기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도 사랑 같은 거 잊은 지 오래고 돈이나 따박따박 많이 갖다 주면 상관없지 뭐. 그래. 요즘 남자들만 여자 끼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바람 엄청 핀다더라. 바람도 뭐 남자 만날 곳이 있어야 피는 거지. 다 늙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요즘 배드민턴이며 산악회며 모임이 엄청 많은 거 알지? 그중에 반은 불륜 모임이래. 나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재미 엄청 본다잖아. 어머, 진짜? 이 인간도 모임 엄청 다니는데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민수 엄마도 산악회 같은 거 나가서 건강도 챙기고 남자도 만나고 좀 그래. 우리 중에 남자친구 없는 거 민수 엄마뿐일걸? 우리도 다 모임에서 남자친구 만나서 즐기고 살잖아. 안 그러면 못 살아.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산악회에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였어요. 지만 바람필 줄 아나? 저도 아직 어디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인이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도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카페를 보니 산악회 일정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정에 참여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법 크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버스를 대절해서 산을 타러 가더라고요.
처음 모임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구면인 건지 서로 인사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친 일 있을 때 싹 풀려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친절히 챙겨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버스가 도착해서 멈췄고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는 오르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반쯤 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 오르시는데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에이,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다들 다른 길들로 빠지더라고요.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저쪽으로 가요? 아, 저기요? 정상까지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근데 왜 굳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산 말고 다른 것 타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에 이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랑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정상까지 산 오르는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길을 뒤로 한 채 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싸온 도시락을 조금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도시락을 먹고 조금 기다리니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몇몇은 보이지 않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벌써 내려갔을걸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려가서 버스에 타니 정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식당 예약을 해놓고 같이 막걸리에 전을 먹었어요.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도 막걸리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음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 숙박을 하고 올 생각이라고요. 카페에도 공지하겠지만 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원 파악해야 되니 꼭 댓글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정현 씨, 가실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 같이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가야죠. 너무 재미있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 이렇게 놀러 외박을 한 적은 없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집에 없을 테고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들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산을 오르러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몇몇 무리를 지어서 출발을 했어요. 정현 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좋아요. 성훈 씨는 오늘 다른 길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 쪽으로 가더라고요.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설레는 두근거림이 더 커서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한참을 깊숙한 쪽으로 오다 보니 사람이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성훈 씨와 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정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하고 싶었어요.
성훈 씨는 제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다른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 건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랑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해봤어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색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 씨.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오늘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잡아둔 숙소로 와서 다들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 술파티였습니다. 노래 틀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재미를 느껴보고 산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고 난장판인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어요.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덜 먹는 거예요. 진짜 술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맘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정연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또다시 성훈 씨는 입을 맞춰 왔고 저는 성훈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니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다들 술 먹고 여기저기 뒤엉켜 뻗어 있더라고요. 어지러진 걸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성훈 씨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팔개매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웬일로 집에 있대?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응, 엄청 재밌던데?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마음껏 해봐라. 밥이나 줘.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듯이 꽃방귀를 끼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버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남자 만나고 다닌다 다짐을 했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야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성훈 씨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 놈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매 외박을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동거만 하는 사이 같네요.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이었을 때가 우리 가족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그 사람이랑 똑같아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께서 도배, 장판 같은 일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짠돌이 기질이 있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저희 아버지께 몽땅 맡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이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됐죠.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무슨 자식 낳는 재주꾼도 아니고 아들 6에 딸 2, 무려 8이나 낳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첫째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막내 고모랑 고작 2살 터울이었으니 고모 아니, 고모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막내 고모가 100일간 넘은 갓난아기였다니까요. 푸흐, 상상이나 가세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차마 말씀 못하고 어머니께서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었거든요. 수능 망치면 제 인생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왼수 같은 고모가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예요. 재수해서 저희 동네 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기숙사비 아깝다고 저희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거 있죠. 아, 정말 환장을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제 수발도 들어주고 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이게 또 가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랑 맨날 붙어 다녔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미정이었나? 아무튼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는 저희 고모 친구니까 자기도 고모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미쳤니? 내가 너보다 겨우 2살 어린데 무슨 고모야. 이러면서 엄청 싸웠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야, 친구 엄마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고모 친구도 고모인 거지. 어서 미정이 고모라고 불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싶었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미정 고모하고 불렀죠. 순간 미정이 고모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로 미정이 고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우리 집 올 때마다 수험생은 몸이 재산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해 하면서 음료수며 바카스 같은 걸 사다 주는 건 기본이고 제가 공부하다 지쳐 보이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힘내 하고 응원도 해주고 아유 진짜 고모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정이 고모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은은한 향수 냄새 뭐랄까 굉장히 성숙하고 매혹적인 향기였는데 그게 자꾸 저를 묘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미정이 고모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참을 수 없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이 고모를 떠올리면서 특히 미정이 고모의 가슴이 제 팔에 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짜릿함이라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언제쯤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저런 감촉을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펴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미정이 고모 얼굴과 그러니까 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불타오르는 욕구를 잠재우고 나면 허탈함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밀려오곤 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미정이 고모는 고작 2살 많은 내 고모 친구일 뿐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미정이 고모가 다시 집에 오기라도 하면 저도 모르게 다시 그 향기에 취하고 그 매력적인 모습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갈 때면 미정이 고모와 저희 고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죠. 그럴 때면 두 분 다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미정이 고모는 현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 시크하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느라 힘들었죠. 그렇게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미 제 바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어둔 휴지 뭉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변기에 앉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또 한 번 미정이 고모를 떠올렸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친구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하필 그날 저희 고모도 대학교에서 무슨 유적 발굴 탐사 같은 걸 간다고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현수 혼자 집에 두고 가자니 걱정이고 하시는데 그때 마침 저희 고모가 걱정하지 마 언니. 나 대신 미정이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하면서 싱글벙글 웃는 거 있죠. 미정이가 며칠 동안 현수 밥도 챙겨주고 같이 있어주면 되겠다. 둘이 잘 지낼 수 있지?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네 뭐 하고 대답했죠. 속으로는 맙소사.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고모가 집을 나서고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정이 고모가 들어왔어요.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현수야, 고모 왔다 하면서 경쾌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자, 현수 수험생활 힘내라고 고모가 특별히 준비했지. 시원한 바카스랑 달콤한 바나나. 미정이 고모는 능글맞게 웃으며 제게 바카스와 바나나를 한 알음 안겨주었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고모랑 같이 잘 지내보자, 알았지? 싸우지 말고 하면서 제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메롱 하며 혀를 쏙 내밀었죠. 어이구, 이 녀석 봐라. 너 고모 놀리면 밥 안 줄 거야. 미정이 고모는 제게 귀엽다는 듯 웃으며 알밤을 콩 하고 먹이고는 제 방을 나섰어요. 저는 괜히 심술궂게 웃는 미정이 고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미정이 고모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3일 동안 잘 지내보자라니 이건 마치 신혼부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괜히 심란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책상에 앉았지만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미정이 고모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젠장, 또 시작이군.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고 주머니에 휴지를 구겨놓고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세탁기 위에 놓인 낯선 물건을 발견했어요. 이건? 분명 저희 어머니나 고모의 것은 아닌 여성스러운 레이스가 달린 속옷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죠. 순간 코끝으로 은은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미정이 고모에게서 나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죠. 설마 이거 미정이 고모 것인가? 희미하게 땀 냄새와 함께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젠장, 미치겠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휴지를 꺼내 던져버리고 미정이 고모의 것을 바지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죠. 그리고는 태연한 척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잠그고 미정이 고모의 것을 꺼내 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미정이 고모의 채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미정이 고모. 저는 이성을 잃고 제 소중이에 가져다 대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현수야, 내 펜하고 미정이 고모가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모든 걸 들켜버린 뒤였죠. 미정이 고모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그저 멍하니 미정이 고모를 마주 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미정이 고모의 얼굴이 서서히 붓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수, 너 이 나쁜 아이구나. 미정이 고모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황급히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차마 미정이 고모를 볼 낯이 없었어요. 방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그것을 주워들고 침대 위에 던져놓은 후 저는 책상에 엎드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었죠. 하지만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고 미정이 고모는 현수야, 밥 먹어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차마 미정이 고모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대답 없이 그저 엎드려 있었죠. 잠시 후 다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고모가 직접 제 방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현수야, 왜 그래?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엎드려 있는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현수, 너도 남자였구나.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정이 고모의 따뜻한 체온과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죠. 자, 어서 일어나. 밥 먹자. 미정이 고모는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아까 전의 일과 미정이 고모의 의미심장한 말만 맴돌았죠. 현수야, 왜 그렇게 밥을 안 먹니?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의 눈을 마주 보았죠. 그게
하지만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러자 미정이 고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현수야, 나 쳐다봐. 어서. 현수야. 미정이 고모의 재촉에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미정이 고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죠.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고모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고모가 여자로 보이니? 미정이 고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솔직한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여자로 보여?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미정이 고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너 설마 고모 생각하며 그랬던 거니? 미정이 고모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라리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고모 내 방에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 바로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고개 들고 대답해. 미정이 고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너 고모가 좋니? 미정이 고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가? 미정이 고모는 다시 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고모, 전부. 미정이 고모는 답답하다는 듯이 전부 어디 몸? 몸도 몸이지만 얼굴도 마음도 그리고 고모의 성격까지도.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말?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미정이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가장 무엇이 하고 싶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 거기.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정이 고모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등을 힘주어 누르며 말했죠. 만져 단.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정이 고모의 것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오두였지만 제 손으로 전해지는 미정이 고모의 탄력 넘치는 감촉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마치 제 손으로 미정이 고모의 맨살을 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였죠. 미정이 고모는 제가 만지는 동안 희미하게 신음을 흘렸어요. 저는 더욱 흥분되었고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의 귀에 속삭였어요. 하고 싶어. 제 말에 미정이 고모는 갑자기 제 품으로 파고들며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현수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미정이 고모는 제 품에 더욱 파고들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를 일으켜 세우고는 방으로 가 하고 말했죠. 미정이 고모는 순순히 일어나 제 손을 잡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미정이 고모를 번쩍 안아 침대 위에 눕혔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목에 팔을 감은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이 고모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려갔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미정이 고모의 말을 떠올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저는 과감하게 위로 밀어 올렸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머리와 손등을 꽉 움켜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은 꼭 감은 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저는 미정이 고모의 반응에 더욱 흥분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미정이 고모의 바지 쪽으로 가져갔어요. 현수야 거기는? 저는 결국 참았던 무엇인가 터뜨리고 말았어요. 넌 넣지는 마. 미정이 고모는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이미 흥분해 눈이 먼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무시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제 것을 그대로 미정이 고모의 꽃잎 사이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힘껏 밀어 넣었죠. 넌 넣지는 말라고 했잖아. 미정이 고모는 저를 힘껏 끌어안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깊숙이 들어간 제 것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미정이 고모의 말과는 달리 뜨겁고 좁은 통로가 제 것을 조여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면서 고모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고모 누구랑 첫 경험했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거 묻지 마. 미정이 고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다시 물었죠. 어서 이야기해줘. 여기 처음 와서 자취했던 집 아저씨. 미정이 고모는 눈을 감고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강제로?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미정이 고모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대답이 궁금해 다시 물었죠. 그럼 나중에는? 내가 요구했어. 미정이 고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죠. 요즘도? 미정이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주인 아줌마에게 들키고는 쫓겨났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쫓겨나고는? 뭘? 미정이 고모가 되묻자 저는 말했어요. 이거 말이야 자기 위로. 현수 너무 짓궂어. 미정이 고모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바나나나 작은 가지로. 미정이 고모는 차마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모 앞으로는 내 거 마음대로 사용해. 미정이 고모는 환하게 웃으며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현수 일찍 알았으면 현수에게 처녀를 주었을 텐데. 미정이 고모는 갑자기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도 좋아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고모는 현수 여자야. 저는 미정이 고모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야, 우리 비밀 지켜야 해. 너희 고모랑 남들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응, 약속할게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현수야, 사랑해. 미정이 고모는 제 목을 끌어안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나도 고모 사랑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피곤하지? 얼른 자자. 미정이 고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와 미정이 고모는 밤새도록 몇 번이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햇살에 눈이 부셔 잠에서 깨어났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욕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제 코에서 쌍코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수야, 무슨 일이야? 미정이 고모가 놀란 얼굴로 욕실로 달려왔어요. 괜찮아 고모. 저는 어지간히 놀란 미정이 고모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어요. 현수야, 우리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 봐. 앞으로는 조금만 하자.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이제 시작인데? 현수야, 아침부터. 미정이 고모는 힘이 빠진 듯 제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죠. 고모 한 번 더. 저는 미정이 고모의 귀에 속삭였어요. 현수, 너 학교 늦겠어.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현수 이제 학교 가야지? 미정이 고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고모.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겨우 교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은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미정이 고모와의 시간만 떠올랐죠. 결국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고모. 나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정이 고모를 불렀어요. 현수 왔니? 어서 와. 미정이 고모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를 품에 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죠. 보고 싶었어요, 고모. 나도 현수.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정이 고모 역시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어느덧 고모와 엄마 아빠가 오시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미정이 고모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취업이 되어 갈 때까지 우리는 수시로 즐겼는데 요즘도 휴가만 되면 제가 찾아가 고모의 자취방에서 고모가 퇴근하자마자 뒹굴고 또 고모가 제가 사는 도시에 오면 온종일 여관방에 틀어박혀 뒹굴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저는 미정이 고모를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미정이 고모는 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이 고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고모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낯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미정이 고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 시집가. 네?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가을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 미정이 고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누구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친구 아들이래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 정년기 지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미정이 고모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럼 고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나도 이제 정말 시집가야 할 것 같아. 미정이 고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현수야. 우리 이제 끝내야 해. 미정이 고모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미정이 고모는 밤새도록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 역시 미정이 고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미정이 고모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15일, 저는 미정이 고모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정이 고모는 행복해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목례를 했어요. 고모, 부디 행복해. 저는 미정이 고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미정이 고모를 향한 저의 마음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이 고모와의 추억이 가득한 방 안에서 저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빈자리를 느끼며 밤새도록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와 영화 같은 사랑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뜨거웠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랄까 진짜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랄까요?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올해 45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이란 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40이 훌쩍 넘어버렸죠.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장가를 가고 심지어는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순간이야. 나도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 픈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김 씨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요즘 소개팅 어플에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요. 저도 몇 명 만나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순간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소개팅 어플을 깔아봤죠. 연령대도 다양하고 후기도 좋아서 믿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프로필 사진부터 막히더라고요. 뭘 올려야 할지 도통감이 안 잡혔습니다. 결국 우리 가게에 물건 대주는 김 씨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김 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제 사진을 찍더니 형님, 이렇게 찍으면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하면서 이것저것 보정까지 해줬습니다. 덕분에 얼추 그럴싸한 프로필 사진을 건질 수 있었죠. 소개글도 대충 써넣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20살 된 지 얼마 안 된 서연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저보다 무려 25살 어린 여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죠. 이거 혹시 꽃뱀인가? 사기인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도 너무 예뻤고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진짜 예뻤어요.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나름 잘 통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첫 만남인데 싶었지만 저는 웃으며 우리 다음에 한잔하자 하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너무 예쁘긴 한데 뭔가 애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성인이긴 해도 저한테는 그저 철없는 코울리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서연이는 진짜 적극적이더라고요. 문자, 전화, 영상통화까지 거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자고 하니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애정 공세에 저도 서서히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그녀의 폭풍 같은 대시에 휩쓸려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연이 가정사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려면 그 엄마 이야기부터 해야 하거든요. 서연이 엄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장모님이죠. 젊은 시절 꽤 잘 나갔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22살에 서연을 낳았어요. 그리고 신혼도 달달했죠. 남편이 완전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결혼 초반에는 둘이 마치 드라마 주인공 같았다고 해요. 남편분이 엄청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장모님이 뭘 해도 우리 여보가 최고야 하고 칭찬해주고 늘 손 꼭 잡고 다니고. 근데요, 행복이란 게 늘 오래가진 않잖아요. 서연이 4살 때 장모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냥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너무 허망했죠. 장모님은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고 혼자 어린 딸을 키워야 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했대요. 근데 장모님은 그런 말 들을 겨를도 없었죠. 그냥 난 서연이만 보고 살아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장모님은 죽어라 일만 했어요. 감정이고 뭐고 다 접고 오직 서연이를 위해서 버텼어요. 일하면서도 주변에서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요 하면 그냥 웃고 넘겼다더라고요. 젊은 여자로서의 삶.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엄마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밤마다 몰래 울었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울 일도 없어졌대요. 그냥 무덤덤해진 거죠. 그래,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서연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본인 행복을 챙길 생각은 안 했대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결혼 이야기를 장모님께 꺼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 바라보면서 온갖 고생 다 하신 분인데 갑자기 나이 차이 왕창 나는 남자가 나타나서 따님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쉽게 넘어갈 일인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혼자 버텨오신 분이에요. 남편 없이 서연이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분이 딸을 결혼시킨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남자가 내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이 결혼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장모님이 펄쩍 뛰면서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별말 없이 허락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남들처럼 절대 안 돼 하고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서연이만 행복하게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괜히 책임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쿨한 척 하시는 거지. 속으로는 걱정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서연이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수진 씨는 올해 42살,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근데 이분이요. 진짜 세련되셨어요. 회계사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답게 단단하고 스마트한 느낌. 30대 후반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서연이랑 같이 있으면 자매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후에는 서연의 친정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은 당연히 따로 신혼집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웬걸 서연이가 완전 펄쩍 뛰면서 엄마랑 떨어지면 못 산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면 독립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당연히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서연이는 단호했어요.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제발 엄마랑 같이 살자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뭐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배우자 뜻을 존중해야지 싶어서 결국 장모님 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장모님도 별말 없이 쿨하게 그래 편하게 지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엄마랑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연이는 가사를 일도 할 줄 몰랐습니다. 요리는커녕 청소기 한번 돌려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세탁기도 제대로 못 돌릴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제 신혼생활은 로맨틱한 신혼이 아니라 생존 서바이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설거지, 빨래, 그런 거 다 장모님이 해주셨죠. 결혼하고 나서도 서연이는 집안일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이 차려지고 빨래가 개어지고 집이 깨끗해지는 줄 아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장모님이 해주시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결혼했으면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씩 배워가면서 해보자 하고 서연이랑 직접 집안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와,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자 깎다가 손 베어서 반창고를 몇 개씩 붙이고 밥을 하다가 냄비를 태워서 주방이 연기 범벅이 되고 세탁기에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 파티를 벌이고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졌어요. 저는 물론이고 장모님까지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서연이가 또 억울한 얼굴로 나도 노력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냐고 하고 짜증을 내니까요. 그래도 뭐 계속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니 서연이도 점점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집안일만 가르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 이거 극복 가능? 서연이 하는 스마트폰 게임. 유행하는 노래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나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서연이도 점점 그냥 됐어. 몰라도 돼.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요. 이럴 때마다 장모님이 나서서 저한테 대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내보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서연은 젊었고 그만큼 뜨거웠어요. 밤이 되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어요. 그걸 눈치챈 장모님은 어느 날 저한테 따뜻한 차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서연이한테 맞추려고 애쓰지 마. 나이 차이를 억지로 좁히려고 하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면 돼. 그녀는 늘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커리어우먼 같았는데 그날은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차를 따를 때의 우아한 손짓. 저는 자꾸만 그녀에게 시선이 갔어요. 서연이가 밖에서 노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들이랑 논다고 하더니 하루 이틀 외박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집에서 자는 날보다 밖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전 서연이가 아직 20대라서 친구들도 만나고 젊음을 즐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다 잡아두고 싶진 않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진 최대한 자유롭게 놀도록 두고 싶었죠. 근데 말이죠.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씹고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그러니까 솔직히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도 점점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결국 둘이 같이 서연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봤어요. 근데 아무도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즘 자주 못 봤다. 며칠 전에도 연락 안 되던데.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더 걱정이 커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으로서 서연이를 걱정한 게 아니라 완전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 끌려간 거 아니야? 나쁜 놈들이랑 엮인 거 아니야?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서연이를 걱정하는 동안 저는 장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을 한 명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서연이를 찾으려 애쓰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서연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이혼하자.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담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순간 드디어 이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 나는 남편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기댈 아빠 같은 존재를 원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어쨌든 미안해. 아, 그래?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저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아직 안 끝났어? 서연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알았죠. 아, 이 친구 지금 다른 남자 집에서 2주를 보낸 거구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사실에 별로 충격도 안 받았어요. 솔직히 좀 허탈하긴 했지만 이제야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이는 변호사도 만나지 않았어요. 절차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다음 날 집에 와서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거나 고마웠다는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옷가지를 챙기고 화장품을 담고 문 앞에 놓아둔 신발을 신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뭔가 준비된 사람처럼 미련 하나 없이.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서연은 짐을 챙겨 떠났고 나는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날 밤 저에게 말했어요. 좋은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볼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좋죠. 한잔하면서 보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로맨스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 영화는 생각보다 수위가 꽤나 높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면 하나하나가 묘하게 분위기를 타게 만들었죠. 어느새 반병이 줄어들었고 그녀의 볼도 약간 발그레해졌어요. 저는 슬쩍 그녀를 바라봤는데 그녀도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죠. 어색한 듯 피하는 듯 하다가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영화 원래 자주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장모님은 한 모금 와인을 넘기며 대답했죠. 자주는 아니고 근데 이 영화 분위기가 참 묘하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한 겹 한 겹,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처럼 그녀는 주저함 없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내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 위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영화 속 장면보다 더 짜릿하고 더 생생한 밤이었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우미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우미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민영 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아,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 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 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 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이 넘은 호라비입니다. 참, 자식들과 며느리를 보기가 너무 남사스러워 미치겠네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금 정년퇴직 후 연금 받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자란 후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내 나이 50쯤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였고 이미 병 진단을 받아 손 쓸 방법도 없이 안판정을 받고 3개월 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진작에 관심 좀 갖고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 걸로 애들도 번듯하고 똑똑하게 잘 키우고 재테크해서 돈 불려 건물도 사고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아내였는데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렸네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젊었을 적 예쁜 모습도 많이 담아주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닐 걸 후회가 남네요. 그저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내 도리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지 번갈아가며 집에도 자주 들르고 딸이랑 며느리가 반찬도 해다 주고 챙겨주었어요. 늙은이 챙기기 다들 사는 게 바빠 힘들 텐데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며느리도 저를 많이 챙기고 잘해주는 걸 알지만 같이 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 늙어서도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지고 요양원에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안 산다고 해서 그런지 더 자주 찾아오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가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죠. 그러다 빌라 한 곳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기운 받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처음 본 날부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사연이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 사장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랑 커피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집 싸게 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요. 늘 지루하고 똑같던 일상이었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혹해서 그럼 한 잔 마시러 가보자 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본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근데 좋은 집을 싼 가격에 월세 해주시고 이 집을 본 순간부터 뭔가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더라고요. 이전 세입자분이 굉장히 잘 돼서 나갔다면? 아, 맞아요. 그 청년이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지요. 아마 저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아빠 같고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밥 먹으며 살았거든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여인의 말을 듣는데 우리 며느리 또래 같은데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지요. 그러다 그 여인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며 지내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그러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소주 한 잔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를 하나 사귄 느낌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니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한사코 거부했지만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사귀는 연인들이 할 법한 스킨십을 살짝씩 해온다던가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나를 남자로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 한 잔을 하다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소주를 둘이서 3병쯤 마셨을까? 취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스킨십이 더 많아졌고 저도 술 기운을 핑계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저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영감님은 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정말 좋은 친구.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사람과 사별하고 얼마 만에 여자와의 입맞춤인지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고 여인의 주도하에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여인과 무얼 어찌하자고 이런 짓을 했는지 아차 싶더라고요. 영감님, 일어났어요? 아, 잘 잤는가? 아, 영감님이랑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니 자기를 가지고 놀 거냐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냐며 우리가 여태 함께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 도대체 뭐였냐 며 울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여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러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장에서 간장게장을 사와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인이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와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장이에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 이도 일 끝나고 여기로 바로 오기로 했어요. 간장게장이 실하니 맛있겠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마. 집에 가서 애들이랑 아범이랑 먹어. 애들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학원 간대요.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저녁 먹고 가려고요.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던 찰나 여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영감님, 참 난감하게 됐구나 생각하던 중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미진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 선미야, 둘이 아는 사이야? 제 친구예요. 아버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친구라고? 많이 놀랐지? 응, 우리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다. 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사스럽고 그래서 말을 못했다네.
그게 무슨, 김미진, 네가 얘기해봐.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선미야. 그게 우연히 영감님을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마음이 맞아 이렇게 됐네. 너희 시아버지인 줄 정말 몰랐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만남 절대 반대해요. 아버님, 쟤랑 만나시면 안 돼요. 시우 엄마, 나도 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아무래도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더군다나 시우 엄마 친구라니 나도 놀랐는데 너도 많이 놀랐을 거야. 그래도 집사람과 사별하고 처음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다. 너희만큼 나를 잘 챙겨주고 위해주는 사람이다. 김미진, 너 우리 아버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우리 아버님인 거 알았잖아. 내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몰랐다고? 어머, 얘, 나 정말 몰랐어. 우리 그냥 빌라 세입자로 와서 부동산에서 처음 만난 거야. 아버님,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요. 제 일부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아요. 제 바람 나서 남편한테 쫓겨났고요. 제가 한번 아버님 얘기한 적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버님이 불편하신지 싫어하신다고. 금이랑 건물 있으시니 너 걱정은 없다며 앞에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쩐지 그때 어디 건물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요즘은 시아버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지. 며느리랑 같이 안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니 너 이래서 그랬던 거니? 잠깐, 그게 무슨 소리냐?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하다니? 남편이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어? 뻔뻔하게 잘도 거짓말 했구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서 이혼 당해놓고 뭐 남편이 바람을 펴? 아, 진짜 좀 더 뜯어먹고 걸렸어야 됐는데. 짜증나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오고 난리야? 아니, 미진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다 들어놓고 뭘 물어요. 영감님 돈 많다길래 돈 좀 팍팍 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며느리는 흥분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사랑하는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혼자 착각 속에 빠져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한테 고마우면서도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참,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앞으로 사람을 평생 못 믿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어느 날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이?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강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급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 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 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호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 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호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호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호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호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훌훌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희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 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같이 준호 엄마의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